신출귀몰 홍길동이 우리 시대에 태어난다면 아마도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얘기입니다. 현상금 5억 원의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어젯밤 잠시 전주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잘못된 제보로 밝혀진 상황인데요. 최근까지 그의 은신처로 알려진 순천을 직접 탐방하고 온 분입니다.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자신데요.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유병언 전 회장의 은신처로 알려진 순천 지역 다녀오신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많이 알려진 대로 송치제 휴게소, 그리고 흑염소집, 거기서 좀 한 10분, 15분 걸어가서 별장이라고 불리는 제가 보기엔 숨겨진 교회인데, 거기랑 농원, 연수원,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빨산 루트라고 해야지는 그런 기차 폐 터널, 17번 국도를 따라서 순천까지 이동하면서 여러 군데로 등크 흔적을 찾았습니다. 예. 정말 싹 훑고 오셨는데, 예. 흔적이 있긴 있던가요? 예, 일단은 그에서는 이미 수사팀들이 훑어갔고요. 네. 예, 이제 프로파일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간, 그리고 시간, 그리고 그 왜 순천이고 그 공간일까라는 아이디어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그걸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천입니까? 그리고 그의 동선에서는 어떤 심리를 발견할 수 있죠? 어떤 계획 또는? 그러니까 왜 순천일까? 이제 질문이 반대로 되는 게 왜 순천이어야만 할까라고 하는 건 다른 곳은 아닐까라고 했을 때 보면은 거기는 이제 이 사람의 자원이 많은 데입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딱 봤을 때도 그 주변이 그 사람, 그쪽에 동조하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집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예. 또 이제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공간도 그런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밀집되어 있는 곳은 네. 그런 순천이고, 또한 아시다시피 약간의 아이디어는 그렇지만, 그 신창원이 그 순천 쪽에서 많이 은신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갖고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은신하기 쉬운 곳, 도망가기 쉬운 곳 이런 것도. 예. 한마디로 자기가 익숙한 공간, 자원이 많은 공간, 은신하기 쉬운 공간 이런 곳이 순천이었다는 말이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동조하는 분들이 많은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은신을 하긴 했다면 어떻게 지문이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요. 이제 여러 부분에서 만약에 거기에 이제 완전히 없었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도 면책을 위해서 살짝 정보를 흘리는 행동일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근데 지문은 못 찾았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체액 유전자는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체액 유전자가 근데 문제는 그 한 달 전, 두 달 전에 방문했었어도 체액 유전자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 없었을 가능성도 저는 가능성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체액 같은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체적인 흔적이라고 보기가 좀 약하군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한 달 전에 거기에 침 같은 거 흘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만 쓰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보존돼 있게 청소 안 했으면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순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 거잖아요. 그럼 검경이 예. 검찰과 지금 수사팀이 제대로 좀 좁히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는데 왜 그 집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이제 일단은 왜 여기 집중이 안 됐고 말하자면 저쪽 찾았다 이쪽 찾았다 말하자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그런 계속 조금 국민들이 보기 좀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초기에 이 사람들 말하자면 이 도주를 기획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상대에 대한 파악이 미진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뒷봉만 치는 이런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게 가장 처음인데 기본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차피 이 수사는 인천지검에서 주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그 사람 정도의 위치면은 쉽게 나와서 법정 투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것이니까 하다가 당하는 이런 지금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취자분 문자 들어온 거 보니까 8672님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이런 답답한 심정이 많이들 드러나요. 제 속마음
입장에 예. 반대쪽에는 청취자분의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내신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예. 그걸 제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은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참 조금씩 들긴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뭐 007 작전이다. 그리고 굉장히 대단하다. 혀를 내두른다. 뭐 이런 뭐 언론 표현들이 있긴 한데 예. 일반 도주자와 다른 점 뭐 확실히 있긴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신창원이나 이대호 예.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해 본다면은 일단 자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원이 빈약했고요. 이 사람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돈. 동조자도 많고. 신도. 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조언하고 있고. 아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구속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의사였다는 그런 종류의 급이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복수로 존재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직 수사기관원들도 분명히 이 조언하는 그룹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수사팀의 전략이나 어떤 부분들은 미리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우리 지금의 수사팀들이 좀 당황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조언자들, 굉장히 예. 정보가 있고 굉장히 급이 높은 그 동조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사실 현상금도 5억으로 올린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5억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5억 큰 돈인데. 아니, 그런 사회적 지위도 있고 좀 있는 사람들이 5억이 돈이겠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수천억이 넘는데 밝혀진 것만. 근데 그 5억 가지고 이렇게 좀 제보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흔히 말하는 배신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올렸지만 전혀 그 생산적인 유인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지금 이 유병원 이 도주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 아주 고도의 그 전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언 집단 중에 하나에서 누구를 깨야 되는 건데 예. 그 깰 수 있는 수단은 5억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요, 그러면? 결국 이곳에서도.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좀 말씀드리면 그럽니다. 어떤 집단이건 권력의 욕심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특정한族群에 권력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 그리고 저는 가장 정당한 형태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정도로 가는 거고요. 지금 이 국민들이 운용하는 이런 형태의 상황에서 당신도 역시 수사기관에 있었고 아니면은 이런 정도 있다면은 적어도 이렇게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좀 하수인가요? 그렇죠.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흔히 말하는 주변에서 뭐 운전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어필할 수는 있지만은요. 예, 알겠습니다. 고도의 전략과 정보를 가진 상대를 가지고 어떻게 잡아야 할까에 대한 설명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였습니다.